그라운드 위에서 뿜어내던 뜨거운 열정은 이제 차가운 숫자가 증명하는 자본의 미학으로 변모했다. 단순한 스포츠 스타를 넘어 대한민국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축구인들. 그들이 어떻게 땀방울을 황금으로 바꿨는지, 베일에 쌓여있던 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와 은퇴 후 반전 시나리오를 심층 분석한다. 10위 설기현. 벨기에의 설탕이 강남의 빌딩으로 변하기까지. 무명에서 자산가로의 대반전.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전의 극적인 동점골 영웅. 설기현은 선수 시절부터 가장 영리한 저주가로 통했다. 그의 재테크는 화려함보다는 생존과 안정의 방점을 찍는다. 벨기에와 영국의 거친 리그를 누비며 벌어들인 막대한 연봉을 그는 결코 유흥이나 사치에 쓰지 않았다. 당시 동료들이 스포츠카를 살 때 그는 부동산 매물을 보러 다녔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반전의 순간 모두가 주식과 비트코인 등 고위험 자산에 열광할 때 그는 묵묵히 강남구와 부산 해운대의 노른자 위 땅을 주목했다. 그는 단순히 건물을 사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가와 지도자로서의 커리어를 쌓으며 끊임없는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주변에서 돈이 저렇게 많은데 왜 저렇게 열심히 사느냐는 소리를 들을 때도 그는 공격수는 단한 번이 기회를 위해 90분을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결과 그는 현재 한국 축구계에서 리스크를 제로에 가깝게 관리하며 가장 견고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의 자산은 시간이 갈수록 지가 상승과 임대료 수익이 맞물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9위 이동국. 라이언킹, 슈퍼맨 아빠에서 부의 제국 주인으로 패밀리 IP의 위력 23년이라는 경이로운 현역 생활을 마친 이동국의 자산은 그가 길이 그에서 터뜨린 골수만큼이나 정직하게 쌓였다. 하지만 그의 진짜 재력은 은퇴 직전 시작된 IP 비즈니스에서 폭발했다. 그는 단순히 축구 선수를 넘어 패밀리 브랜드를 구축한 최초의 축구인이다. 반전의 순간 축구 선수가 은퇴 후 방송인이 되는 경우는 흔하지만 이동국처럼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가족 자체를 하나의 강력한 브랜드로 각인시킨 사례는 유례가 없다. 자신의 건강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상업용 부동산 투자와 연결해 전북 현대의 근거지인 전주와 서울 강남에 요지의 대형 상가 건물을 매입했다. 그는 방송 출연료에 만족하지 않았다. 특히 그가 소유한 건물들은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입점하기 위해 줄을 서는 랜드마크가 되었다. 축구는 90분이면 끝나지만 브랜드 가치는 대를 이어간다는 그의 철학은 이제 그를 축구인이 아닌 경영인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8위 황선홍. 대치동 학군지를 공략한 보수적 투자자의 승리. 분석이 만든 부의 공식. 현 국가대표팀 감독 황선홍의 투자 방식은 그의 현역 시절 스타일처럼 날카롭고 정확하다. 대신 확실한 데이터와 흐름을 읽고 결정적 한방을 날린다. 그는 모험을 즐기지 않는다. 그의 자산은 90년대 제1리그의 황금기 시절 벌어들인 외화에서 시작되었다. 반전의 순간 그는 제1리그 시절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일찌감치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그가 선택한 곳은 화려한 유흥가가 아닌 강남구 대치동의 학군지였다. 불황에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교육 열기를 자산 가치와 결합한 것이다. 그는 또한 지도자로서 꾸준히 커리어를 유지하며 자신의 사회적 몸값을 방어하는 전략을 쓴다. 가장 큰 투자는 나 자신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의 말처럼 그는 한국 축구계의 가장 신뢰받는 자산가이자 조용한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그의 포트폴리오는 마치 완벽하게 짜인 전술판처럼 빈틈이 없다. 7위 홍명보. 영원한 캡틴의 자산은 신뢰라는 담보로부터
네트워크 자산의 정점. 홍명보 감독의 재력은 단순히 통장의 잔고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그에게는 신뢰 자본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어마어마하다. 행정가와 감독직을 오가며 대한민국 축구의 중심을 지켜온 그는 사회 각계각층의 유력 인사들과 깊은 유대를 맺고 있다. 반전의 순간 그의 투자는 항상 지역 개발 계획의 핵심과 맞물려 있다. 이는 고급 정보력과 철저한 분석의 산물이다. 그는 수도권 주요 요충지의 상업용 빌딩과 최고급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구축한 긍정적 이미지는 그가 소유한 부동산의 브랜드 가치를 간접적으로 상승시키는 묘한 효과를 냈다. 그가 손대는 프로젝트마다 투자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그가 가진 리더십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홍명보의 자산은 이제 개인의 부를 넘어 하나의 축구 경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6위 이영표. 성수동의 예언자, 헛다리 짚지 않는 투자의 신. 지식과 직관의 결합. 현역 시절 헛다리 짚기로 전 세계 수비수를 농락하던 이영표는 투자 시장에서는 단 한 번도 헛다리를 짚지 않았다. 그는 축구 분석만큼이나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저평가된 우량주를 찾아내는 데 천재적인 소질을 보인다. 반전의 순간 이영표의 진가는 성수동이 지금처럼 MZ세대의 성지가 되기 훨씬 전 그 가치를 알아보고 선제적으로 투자했다는 점에 있다. 남들이 강남의 아파트에 매몰될 때 그는 강북의 산업유산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을 보았다. 또한 그는 방송평론가와 IT 스타트업 조언가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며 자신의 지적 자산을 끊임없이 현금화하고 있다. 그에게 자산이란 세상의 흐름을 읽는 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보상이다. 그의 성공은 많은 후배 축구 선수들에게 공부하는 재테크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 5위 기성용. EPL의 달러 빌딩의 숲이 되다. 글로벌 연봉의 효율적 지원.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보낸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성용은 매주 수억 원의 주급을 받았다. 그 어마어마한 현금 동원력을 그는 빌딩 매입이라는 가장 확실한 수단에 쏟아부었다. 반전의 순간 기성용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건물을 사지 않았다. 그는 임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랜드마크형 건물, 특히 가시성이 좋은 코너 빌딩에 집중했다. 일명 성용 빌딩들은 공실률 0%를 자랑하는 우량 매물들이다. 특히 그는 자신을 둘러싼 외부의 시끄러운 논란 속에서도 자산 관리만큼은 냉철하게 유지하며 진정한 강심장임을 증명했다. 아내인 배우 한혜진과의 공동 자산 관리 시너지 또한 그의 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의 자산은 현재 한국 축구 현역 선수를 통틀어 가장 견고하고 방어적인 성벽을 구축하고 있다. 4위 김민재. 진격의 괴물. 몸값이 곧 자산이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부의 폭발. 아직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김민재가 4위에 오른 것은 그의 압도적인 연봉 상승폭과 이적료 때문이다. 나폴리의 우승 신화를 쓰고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메가 클럽에 입성하며 그는 매년 수백억 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다. 반전의 순간 김민재의 부는 단순히 연봉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절벽수비라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 테크, 스포츠 브랜드들의 광고 모델로 활약하며 1인 대기업으로 우뚝 섰다. 특히 그는 유럽 현지의 자산관리 전문팀을 고용해 부동산뿐만 아니라 글로벌 채권과 펀드에 분산 투자하고 있다. 30대 중반에 접어들 때쯤이면 그의 자산은 선배들을 모두 제치고 1조 원 클럽에 가장 먼저 명함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그의 자산은 이제 성장주를 넘어 초대형 우량주로 변모했다. 3위 차범근 일가. 대물림되는 전설. 한남동의 안목이 만든 역사. 40년 투자의 결실. 차범근 전 감독은 한국 축구 재벌의 시조세이자
살아있는 역사다. 1980년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차붐, 열풍을 일으키며 벌어들인 외화를 바탕으로 그는 서울의 핵심 유충지를 하나씩 선점해 나갔다. 반전의 순간 차범근의 진짜 승부수는 당시만 해도 주목받지 못했던 한남동과 평창동의 부지였다. 그는 대도시의 팽창을 예측하고 대한민국 최상위 부촌이 될 땅들을 사들였다. 여기에 아들 차두리와 함께 구축한 차시 가문의 브랜드 파워는 각종 광고와 사업 수익으로 이어졌다. 40년 전의 땀방울이 지금은 조 단위의 가치를 지닌 거대한 부동산 제국이 되었다. 그의 성공은 단기적인 수익이 아닌 시대를 내다보는 해안이 부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을 몸소 증명한다. 2위 박지성. 맨위 심장, 전 세계에 뻗은 글로벌 포트폴리오 앰베서더 이상의 가치. 박지성은 한국 축구의 위상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축구인의 자산 규모 자체를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개척자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로서 그는 은퇴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매년 어마어마한 브랜드 로열티와 앰베서더 수익을 올린다. 반전의 순간 그의 자산은 한국이라는 좁은 시장에 갇혀있지 않는다. 영국 런던의 노른자위 부동산과 글로벌 인덱스 펀드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한 분산 투자의 끝판왕을 보여준다. 또한 그는 제주도에 건립한 JS파크와 축구재단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자산을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 검소하고 소탈한 생활습관 뒤에 숨겨진 그의 거대한 자력은 조용히 강한 박지성표 경영의 완벽한 결과물이다. 그는 이제 축구 선수를 넘어 글로벌 자산가들의 리그에서 뛰고 있다. 1위 손흥민. 걸어다니는 1인 대기업 아시아 스포츠 자본의 정점. 손코노미의 시대 현재 진행형인 전설. 토트넘 호스퍼에서의 천문학적인 연봉은 그가 창출하는 부위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다. 손흥민의 자산은 이제 측정 불가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반전의 순간 손흥민은 단순히 광고 모델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패션 브랜드 NOS7을 성공적으로 런칭하며 비즈니스 아키텍트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아시아 전체를 넘어 전 세계를 시장으로 삼는 그의 마케팅 파워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이 백지 수표를 내밀며 줄을 서게 만든다. 부친 손흥정 감독의 철저한 절제와 관리 아래 그의 자산은 영국 런던의 하이엔드 부동산부터 국내 최고급 펜트하우스, 글로벌 기술주 투자까지 완벽하게 분배되어 있다. 그는 축구화를 벗는 순간 단순한 레전드를 넘어 아시아 스포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자본력을 가진 아이콘으로 등극할 것이다. 이들 십터키르라의 공통점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데 있지 않다. 그들은 은퇴 이후의 삶을 현역 시절부터 철저히 준비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자산화할지 끊임없이 고민했다는 점이다. 그라운드 위에서의 승리가 끝이 아닌 제2의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그들은 지금도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있다. 그들의 부는 단순히 운이 아니라 90분 경기 뒤에 숨겨진 수만 시간의 분석과 절제가 만들어낸 위대한 결과물이다.